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텔레그램에서 N번방 등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주범들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부산시에서도 지난 2월 디지털 성범죄 대응 대책을 마련한 만큼 이와 관련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 해바라기 센터 김은혜 부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서 상담도 하고 의료 법률을 지원하는 등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립된 센터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예, 부산 해바라기 센터는 여성가족부, 부산시, 부산경찰청, 부산대학교, 병원이 사자 협약을 통해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에 대해서 상담, 심리치료, 의료, 수사, 동행 서비스 등을 365일 24시간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센터입니다. 이와 같이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해바라기 센터에서 제공하던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2021년부터는 부산 공동 모금의 지원 사업으로 찾아가는 마음찍이 좋아라는 사업으로 피해자들과 사건 발생 시부터 그리고 사건 종결되기까지 상담, 심리치료, 의료, 수사 동행, 법정 모니터링 및 동행, 삭제 연계 지원 등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365일 24시간 동안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이 해바라기 센터가 부산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고요. 전국에 40곳이 있거든요. 저희들 부산 해바라기 센터는 통합지원센터이고요. 네. 부산의료원에도 한 곳이 있는데요. 거기는 긴급 의료 위기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성범죄 피해자가 신원 노출을 우려해서 좀 이렇게 신고하는 거를 꺼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강경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신고하는 방법이나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가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를 당했을 때 피해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디지털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시에는 더 이상의 유포와 협박을 막기 위해서는 즉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네. 유포가 되었을 때에는 URL 복사를 해가지고 주소를 복사를 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힘들겠지만 네. 영상물을 삭제하기보다는 그대로 남겨서 주소와 함께 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자들이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부산 지역에서 이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곳이 이제 세 군데가 있는데요. 네. 해바라기 센터를 비롯해서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삭제 지원, 상담 지원 등을 하고 있고요. 부산 여성인권 센터 꾸마리에서는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을 피해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에서는 찾아가는 상담, 온라인 상담 등을 통해서 초기 상담, 사건 접수, 수사 동행, 심리치료, 사례 관리 등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역의 자원들을 발굴해서 연계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법적인 자문도 하고 소송을 위한 국선 변호사를 지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법정 모니터링과 법정 동행을 통해서 피해자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물에 대해서는 삭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삭제 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삭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안정화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례 관리와 함께 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참 많은 지원책들이 마련이 돼 있는데요. 디지털 기기와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 디지털 성범죄가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현재의 범죄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디지털 발달과 함께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발달과 고도화는 이제 더 확대되었죠. 네. 근데 최근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은 딥페이크라고 해서 주변의 지인들을 불법으로 합성하여서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이런 직접적인 성폭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그 심각성이 기존 성범죄보다 좀 가볍게 다뤄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심각하잖아요. 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디지털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에서 가볍다라는 표현은 좀 사용할 수 없는 단어라고 보여집니다. 네. 디지털 성폭력은 불법 촬영 영상물이 어느 경로에서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선까지 유포되었는지 그 유포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영상물이 삭제되었거나 유포되었다는 것을 막는다고 할지라도 영구 삭제되었다는 확신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 피해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가장 위험하고 잔혹하고 심각한 사회적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영구 삭제를 보장할 수가 없는 건가요? 그 영구 삭제라는 거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삭제를 했다 할지라도 그 네. 영상물을 다운받았던 사람이 누가 어디에서 누가 그것을 저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영구 삭제를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혹시 추적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없을까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런 방법이 없다는 예, 예. 말씀이시군요. 범죄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가장 힘든 거는 아무래도 피해자일 텐데요.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2차 가해로 피해자들이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일상 속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 현대 사회에서는 그 디지털을 일상화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침에 깨는 순간부터 그 알람을 듣고 또 시간을 보면서 시작해서 매 순간 그 기능을 디지털의 기능을 이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핸드폰은 모든 기능을 디지털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불법 촬영이 될지 그리고 또 카카오톡에 있는 나의 프로필 등을 어떻게 이용당할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신의 영상물을 유포하겠다라는 협박을 막 하게 되게 되면 이 불안에 대해서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자신의 영상물을 가지고 있는 가해자들이 그것을 협박하고 유포하겠다라는 협박에 가장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들어오는 사례들도 보면 그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 유포를 하겠다고 하는 사례들이 가장 많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호소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피해자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디지털 피해자들이 10대에서 2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10대 피해자의 증가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동 청소년들을 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많은 디지털을 활용하고 있는 세대가 10대, 20대이기 때문에 그 연령대가 피해자도 많고 가해자도 가장 많은 연령대입니다. 네. 하지만 우리 피해자들이 가장 많기도 하고 가해자도 많기도 한 이 10대 연령을 유심히 보아야 할 것은 성착취 영상물을 가장 많이 보고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네. 여성을 대상화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대, 20대들에게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실질적인 성폭력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근데 교육만으로 해결이 가능할까요? 현재는 그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 예방 교육에 대해서 조금 추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이 되어야 되고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예방 교육도 있어야 되고 또 기기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개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부산 해바라기 센터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또 피해자도 지원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는데요. 부산시와 업무 협약도 체결했다고 들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 활동이나 상담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그 피해자들이 성착취물을 스스로 보내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협박에 대해서도 협박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 초반에 신고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고 네. 이 피해자에게 너가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느냐라는 것 때문에 2차 가해가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이제 물러설 곳이 없고 이제 도와줄 이제 자기가 마지막까지 왔다라고 했을 때 이제 발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혼자서 감당하기 힘들 때 이제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때는 그 피해가 너무 크게 확대되어서 저희들 센터로 올 때 피해자에게 지원해야 될 내용들도 많지만 그 피해 회복하는데 아주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 피해자에게 이제 책임을 묻는 네. 것들을 저희들 좀 멈춰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 촬영물, 뭐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협박하는 것은 분명히 범죄이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것보다는 그것을 이용하여서 협박을 했다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제도에 대한 의견도 궁금한데요. 현재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여러 법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 형량이 국민들의 법 감정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법령은 현재 개정을 거듭하면서 점점점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 잘 만들어지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 적용함에 있어서 우리 의식이나 시민의 의식이나 그리고 재판관의 성인지 감수성이 따라가는지 이것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형량이 좀 낮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형량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가해자들이 이제 법정에 섰을 때에 초범이라는 이유로 또는 어리다는 이유로 또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이유 등을 만들어서 감형을 받게 되거든요. 이게 감형이 없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법령에서 이제 보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을 유발하는 그런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 것에 대해서만 이게 법령은 적용이 되거든요. 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이 문항이 너무 모호하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매번 사안에 따라서 수치심을 느끼게 한 건지 느끼지 않을 만한 것인지 이 부분을 판단하는 것이 너무 모호하고 문제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촬영물 행위를 처벌할 때에 제3자에게 보여지는 상황, 이렇게 제시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유포라고 보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는 상황에 초점을 맞추어서 유포 행위로 보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최근에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면은 N번방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런 범죄들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N번방 사건이 일어난 지가 이제 근 2년이 다 돼 가지요. 이렇게 이제는 N번방을 보내줄 때가 되었습니다. N번방 말고도 최근에 이제 동영상 불법 촬영물 유포라든지 불법 촬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더 많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자기의 권리들을 주장할 수 있고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가해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고 그것에 무엇을 책임져야 되는지를 묻는 사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를 좀 더 보호하는 분위기가 마련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해서 부산 해바라기 센터 김은혜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비판하는 인식의 변화가 뒤따라야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아픔을 겪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해바라기 센터의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하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